학생입니다. 오늘은 고려대 계열적합형 면접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결과 발표가 나왔죠. 1차 결과가 발표가 나왔고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할지 교육기회가 좀 힘든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수업에서는 더 다양한 내용들을 담으니까 혹시 이번에 준비한 학생이 아니라 다음에 준비한 학생이라면 해성 코멘트학원에 꼭 연락 주세요. 자, 고려대 계열적합형 면접에서는 먼저 제시문 기반 면접이고요. 제시문은 6개 또는 최대 6개인 것 같아요. 6개 정도 주고요. 지금은 다 자연계열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계열만 하고요. 자연계열에서 이제 묻는 건 첫 번째는 이거예요. 공통된 개념 또는 공통된 단어를 찾으라는 게 이 시험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회현상과 그 다음에 자연현상 같은 걸 찾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 이런 문제를 보면 이런 창의성을 가지고 다 대답하면 점수가 더 높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답이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보편타당한 답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요.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출제자가 어떻게 시험을 내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시험을 내는 방법은 첫 번째는 단어를 찾아요. 찾아낸 단어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제시문을 찾게 됩니다. 따라서 제시문들에는 반드시 공통된 단어나 개념들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올해는 조금 그런 예년과는 달리 문제에 힌트가 많이 존재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년들의 문제를 보면 힌트가 문제들 많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제시문, 그러니까 단어 찾고 제시문 찾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에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 그 밑에 문제들이 1번에서 답한 내용을 가지고 사회 현상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또는 연구에 있어서 1번 또는 3번에 답한 내용 중에 어느 게 더 적합할 건지 본인 생각을 얘기해봐라.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본인이 찾은 단어가 정말 맞는 단어인지를 그 문항들로부터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문제부터 보는 거예요. 제시문부터 보게 되면 선입관이 생겨서 나중에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제시문을 생각해 보면 이게 틀이 잡혀버려서 잘 답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제시문 가다에 관련하여 공통된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라바에서 대립되는 두 개념을 설명하고 대립되는 두 개념이구나 알면 되고요. 문제 1에서 답한 내용이 사회현상에서 보이는 사례, 사회현상에서 문제 1에 답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2에서 대립되는 두 개념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과학 분야와 사회현상에서 보이는 사례를 각각 찾고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가나 다를 보면 가는 라디안, 각도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나는 음식에 대해서 문화권에 따라서 음식을 대하는 어떤 특정 음식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에 대한 얘기고요. 나는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좋은 점 그리고 나빴던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찾아내는 중요 단어는 바로 공통된 개념은 다양성입니다. 참 찾기 어려워요. 이게 고려대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 자연계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봐도 제시문 자체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조금 이 시험, 작년 시험은 조금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가나다에서는 다양성을 찾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다양성 같은 단어는 정의를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밑에 있는 단어는 이제 정의를 얘기해 주게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 즉 우리가 다양성이나 변화, 사실 변화 같은 단어는 나올 리가 없어요.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변화가 들어가 있지 않는 제시문은 거의 없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굳이
정의를 해주지 않고 설명해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의 다양성이다 라고 먼저 앞에 있는 중심각의 크기를 알파도로 하면 라디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디그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알파도가 디그리잖아요. 따라서 디그리와 라디안과 같이 각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 여기선 두 가지죠.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각도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음식에 대한, 즉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혐오 음식에 대해서 어떤 국가와 어떤 국가가 그쵸, 중국의 음식들, 즉 아시아 음식들이 혐오 음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건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음식과 동양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음식이 좀 다르다는 것, 즉 말하자면 문화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될 테고요.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는 한계성과 그 다음에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므로 어떤 한계성과 어떤 의의인지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재심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는 건 중요합니다. 7분이라는 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7분을 충분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다 같은 경우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라마바인데요. 라마바는 사실은 바가 핵심이에요. 바는 염화 코발트가 뭐가 되냐면 푸른색 염화 코발트가 되는 뭐죠? 푸른색 염화 코발트가 됐다가 또 붉은색이 됐다가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상태가 됐다가 또 다른 반대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래서 얘는 가역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메테인과 같은 경우는 한 번 연소되면 다른 방향으로 돌아올 수 없어서 이거는 비가역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역적이란 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 비가역적이란 건 되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에서 라 같은 경우는 그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이 대부분 다 비가역적인 현상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마 같은 경우는 그 방사성 원소의 붕괴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붕괴되고 그 붕괴된 상태가 유지되므로 이거는 비가역적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바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문제 1에서 답한 내용, 즉 다양성이 사회현상에서 보이는 거는, 다양성 같은 경우는 뭐 다문화 과정이라든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건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 안 돼요. 즉 제시문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이 나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다문화 과정 같은 것들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다문화 과정과 문화의 다양성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제시문에 언급된 내용들을 되도록이면 그 언급된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정 찾을 수 없다면 되도록이면 그 제시문과는 좀 떨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그 다문화, 즉 말하자면 인종의 다양성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다문화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다문화 가정 자체는 대한민국이 보통 단일 민족이었는데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국가가 되었다. 이걸로써 민족의 다양성이라고, 국가가 가지는 민족의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대립되는 개념, 즉 가역과 비가역이 과학 분야랑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건, 과학 분야 같은 경우는 비가역은 연력학에서 자유팽창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의 노화 같은 경우도 비가역이겠죠. 시간의 흐름도 비가역일 거예요. 그럼 가역적인 건 뭘까요? 가역적인 건 대표적인 건 상태 변화죠. 물에서 얼음이 됐다 다시 물이 되는 것, 이런 것들 설명하면서 뭐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더 덧붙여도 괜찮을 거예요. 대신에 시간이 7분만 주어졌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사회현상에서 가역적인 거는 뭐냐면, 이제 신용불량자가 됐다가 그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용회복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경제가 대공황 상태에 있다가 다시 경제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 이런 것들은 가역적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비가역적 과정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인류의 발전 같은 게 비가역적이죠. 뭐 큰 핵전쟁이 일어나서 다시 석기 시대로 돌아갈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인류의 발전 또는 인류의 발전에 따른 직업의 다양성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요? 네, 비가역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은, 이 시험은 답이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꼭 잘 찾길 바랍니다. 자, 오늘 콘텐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